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 프로 2470 f2.8 렌즈 리뷰입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S 프로 2470 f2.8 렌즈는 2019년 겨울쯤 발매된 파나소닉의 고급 표준 줌 렌즈입니다. 일단 이 렌즈가 2470 f2.8 렌즈 치고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약 140mm의 길이에 무게는 935g 정도인데 무게는 제 기준에서 들만하지만 필터 직경도 82mm거든요. 대구경 렌즈인데 그걸 느끼기 힘들 정도로 부피가 두툼해요. 그 덕분에 디자인도 좀 투박해진 편이고요. S1R2와 마운트를 해도 렌즈가 좀 과하게 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정말 단순한 편인데 렌즈에 펑션 버튼이나 스위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딱 포커스링, 줌링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 AF, MF 전환을 클러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위로 올리면 AF 모드가 되고 아래로 당기면 거리계 숫자가 드러나면서 MF 모드가 돼요. 이런 식의 렌즈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이 렌즈의 경우 유독 클러치 전환할 때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실제로 해보시면 감성 터집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MF 모드 시의 조작감도 탁월하고요. 다만 MF 모드로 클러치를 전환하면 표시된 초점거리로 바로 포커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AF로 촬영을 하다가 클러치를 당겨서 MF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정도로 조리개를 조작할 때 조리개 작동 소음이 상당히 큰 편인 것도 특징이에요. 이거 한번 조리개가 움직이는 소리의 감성은 꽤나 좋은 편이긴 한데 다만 가끔 조용한 데서 조리개 조작하다가 흠칫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줌링의 각도는 괜찮은 편이고요.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망원이 되고요. 코가 잘 흘러내리지는 않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줌락 스위치 정도는 있었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후드는 화형 후드고 방진 방적에 더해서 제품 설명 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영하 10도까지 견디는 방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선야도를 살펴보시죠. 일단 중앙부터 보면 최대 개방부터 엄청나게 좋습니다. F4가 되면 미세하게 조금 더 좋아지고요. F5.6까지 가장 좋은 선야도를 유지하고 그 이후로 살짝씩 떨어지게 돼요. 극 주변부도 중앙부보단 소프트하지만 그래도 최대 개방부터 괜찮은 편인데 F5.6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후 F8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35mm 역시 중앙부는 최대 개방에서부터 엄청나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F4가 되면 미세하게 조금 더 좋아지고요. F5.6까지 좋은 선야도를 유지하고 F8부터 살짝씩 떨어지게 됩니다. 극 주변부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역시 F5.6에서 가장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50mm부터는 정말 아주 살짝 소프트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앙부 최대 개방에선 좋은 모습이고요. F4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나 F8 이후로는 회절로 선야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극 주변부는 확실하게 소프트해지는데 조리개를 조여서 F8 정도가 되어야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F11부터는 역시 회절로 선야도가 떨어지고요. 70mm의 중앙부의 최대 개방은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다행히 한 스톤만 조여도 선야도가 확 살아나긴 하고요. 역시나 F4와 F5.6 정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선야도가 떨어져요. 극 주변부는 최대 개방에서는 엄청나게 소프트해요. 조리개를 조여서 F8 정도가 되어야 괜찮은 모습이 되고요. 그 이후로 회절로 선야도가 다시 떨어집니다. 망원단의 최대 개방 선야도가 살짝 소프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사용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고요. 광각 쪽에서는 중앙이건 주변이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렌즈였습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접사 배율은 0.25배로 평범한 편이에요. 대충 저는 0.25배 정도 나오면 다양하게 활용할 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접 화질 역시 상당히 좋고요. 최대 개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 스톤만 조이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F4에서 F16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좋은 선야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근접 촬영할 때 조리개 수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엔 왜곡 및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엔 카메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왜곡 보정과 비네팅 보정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보통 작업할 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특성을 알고 있으면 특정 상황에서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70mm에서는 핀쿠션 왜곡이 발생하며 50mm에서는 정말 약간의 핀쿠션 왜곡이 아직 남아있고요. 35mm에서는 배럴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4mm에서는 꽤나 강한 배럴 왜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네팅은 전 초점 구간에 걸쳐서 신기할 정도로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최대 광각에서도 비네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포커스는 더블 포커스 시스템이라고 포커싱 유닛을 2개 넣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포커스도 빨라지고 화질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한 포커스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24mm에서는 약간의 포커스 브리딩이 발생하긴 하지만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전 초점 구간에서는 포커스 브리딩을 정말 잘 잡아놨습니다. 파나소닉으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브리딩을 잡아놓은 것은 매우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동 모드에서 70mm에 놓고 초점을 맞춘 다음 24mm로 빼보면 초점이 완벽하게 맞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추 쓸만한 수준으로 팝포컬이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팝포컬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축상수차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렌즈의 축상수차는 정말 훌륭합니다. 최대 개방부터 색수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최대 개방부터 색수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리개를 조여도 색수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11개의 조리개날을 가진 이 렌즈의 빛망울도 살펴보면 보케 내부의 양파링 모양의 절삭흔이 꽤나 나타나고요. 테두리가 좀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색수차는 거의 관찰되지 않아요. 형태는 동그랗게 예쁜 형태를 가지고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부에는 빛망울이 레몬 형태로 찌그러지긴 하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요. 이는 F4 정도까지 조리개를 닫으면 거의 사라지게 돼요. 실제 배경 그림을 보면 빛망울의 절삭흔이 꽤 나타나서 깔끔한 빛망울 면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깔끔한 배경 흐림 렌더링이 좋은 렌즈였고, 얕은 심도를 활용한 촬영을 할 때 아주 좋은 결과물을 뽑아주는 렌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어와 빛갈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플레어의 경우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f2.8의 표준 줌렌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플레어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빛갈림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2470 렌즈 중에 이렇게 빛갈림이 못생긴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가급적이면 빛갈림이 필요한 촬영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렌즈가 2019년 겨울쯤 발매된 렌즈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꽤나 오래된 렌즈입니다. 하지만 역시 f2.8 표준 고급 줌렌즈답게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는 렌즈긴 했어요. 좋은 선열도와 훌륭한 색감, 괜찮은 배경 렌더링, AF, MF 전환 클러치, 그리고 훌륭한 MF 조작감, 잘 억제된 포커스 브리딩과 완벽하게 지원하는 팝포컬. 이게 장점이 많지만 또 너무 무겁고 두꺼워가지고 그립감도 좀 아쉽고, 타사의 2470 f2.8 렌즈들이 너무 괴물 같아서 좀 뭐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아쉽나 싶긴 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실사용 해오면서 이 렌즈가 뽑아주는 이미지들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해 왔거든요. 요번에 리뷰를 하느라고 제대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테스트 결과가 나쁘진 않지만 물론 뭔가 제 기대만큼 엄청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쓰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테스트 차트의 결과물도 엄청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렌즈로 제가 사진보다는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최대 망원의 다소 소프트한 선예도가 크게 단점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사진도 전혀 소프트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테스트 결과에 비해서 실사용 만족도가 상당히 큰 렌즈였어요. 하지만 파나소닉에서는 이 렌즈에 대안으로 삼을 만한 렌즈가 꽤나 있습니다. 우선 시그마 2470 f2.8 렌즈의 버전 1 그리고 버전 2를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렌즈 모두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고 더 작고 더 가볍고 신품가를 생각해 보면 더 저렴하기도 해요. 사진만 생각해 본다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되는 렌즈라고 봅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에서 새로 나온 크롬리스 손떨방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줌 옵션 등 이제 파나소닉 렌즈가 아니라면 작동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까지 병행하시는 분들은 시그마 렌즈가 살짝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또 파나소닉 2460 f2.8 렌즈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대안이 될 만합니다. 망원 쪽에서 10mm가 부족하긴 하고 조작감이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 배경 렌더링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살짝 아쉽긴 하고,
그리고 망원단에서의 선회도도 더 좋고 더 작고 더 가벼운 크기와 무게, 그리고 훨씬 저렴한 가격은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죠. 그리고 화각대를 좀 더 넓혀보면 시그마의 2810 f2.8 렌즈도 있습니다. 광각의 4mm 대신에 망원의 35mm를 얻는 렌즈인데 좀 더 인물 위주로 많이 찍으신다거나 광각보다 망원을 선호하신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만한 렌즈예요. 역시나 그 렌즈의 이미지 퀄리티도 정말 좋고요. 따라서 파나소닉 2470 f2.8 렌즈는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이미지 퀄리티와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렌즈지만 L마운트에는 너무 매력적인 대안이 될 만한 f2.8 표준 줌 렌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소닉 풀프레임 미러리스 유저분들께서는 다양한 f2.8 표준 줌 렌즈들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이번 영상은 파나소닉 루믹스 S 프로 2470 f2.8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